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신한계 무령설 제34대 전수자 박민천입니다. 풍수만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김정은 운명, 김일성, 김정일 시신 이장하고 계획과 천선하라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신을 이장하라고요? 이상하죠. 네, 저는 요즘에 그 남북관계를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죠. 무슨 얘기냐? 남과 북이 불행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손에게 나쁜 흉한 영향을 받게 돼서 북한에는 북한대로 어떤 불행의 길이 시작되고, 우리 남한에는 이 청계천 개복으로 인해서 우리 남한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분명한 그것은 사실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운명은 뻔한 얘기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불행 속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지금 고립돼 가지고 정말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 왔어요. 이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물러설 수도 없고 왜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살 길이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김정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된 것이 풍수지리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는 먼저 제가 1998년도에 제가 이 천년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에 그 김일성의 시신 처리를 보고 제가 이미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박민천의 예언 보이시죠? 이쪽입니다. 여기 박민천의 예언 잘 안 보실 텐데요. 자, 이쪽에도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사망을 했죠. 98년도 책이니까 이렇게 썼죠. 북한 김정일 체제 곧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조상의 유해를 자연 상태에 보존하여 자연으로 발생한 기가 통과해야 하는데, 김일성의 시신에다 약물 처리를 하여 어느 금수 궁전이라고 그러죠.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니 3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 자손은 김정일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일의 체제는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지금 이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상의 매장은 땅속에 했을 때에 그 땅속에는 길과 흉이 있지 않습니까? 6가지 지질 중에 온열밖에 묘를 쓸 수가 없는데, 이 온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흉지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시신은 이 땅속이 아니고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지상에 노출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풍수적으로 보면 자연의 이치가 아니고 이 흉기가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풍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자축령 500호라든가 주작, 현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김일성의 영향에 의해서 김정일이가 곧 무너진다라고 제가 했는데,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아서 가다가 갑자기 흉사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흉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김정일의 시신 역시 똑같이 자기 부모와 같이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그 지상에 노출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두 사람의 흉기가 발산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그 자손들한테 가는 거죠. 김정남, 김정철, 뭐 김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의 흉기가 바로 이런 그 자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자손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자손에게 그 치명타가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남이를 누가 살해했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형제간에 조상의 나쁜 영향이 바로 형제간에 그런 다툼이 됐다. 다툼이 아니라 형제를 죽이게 됐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지금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지금 자손들이 보십시오. 서로 어떤 불행한 속에서, 불미스러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 김일성의 악한 영향을 자손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유해해서 악한 영향을 또 받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질이 아주 못된 기질로 더 드러나서 지금 핵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한민족을 위협하고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김정은이가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이미 흉기로 인해서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제 풍수가 연구가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젠 김정은이는 끝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인데요. 조만간 가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년도 안 갑니다. 몇 년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2년 이내에 어떤 또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김일성의 자손들은 완전히 이제 뭐 역사 속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이 다시 흡수를 해서 통일을 시켜서 우리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피해를 입을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전쟁이 난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왜 2009년도에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 북한은 북한대로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잘 될 수가 없는 처지에 있고,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또 그거보다 또 이상 나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걸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청계천 개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청계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걸 풍수지질학적으로 제가 1000년 만에 밝혀냈는데요. 이 제 얘기를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전혀 지금 듣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구나 하는 말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김정은이의 전쟁 말고도 우리나라는 그거 말고도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풍수적으로 보면 국운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청계천이 개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게 나라가 뭐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나라가 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즉사. 왜 그러냐?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계천은 사람의 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배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배를 가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청계천이 개복되어 있을 때는 나라가 발전을 못했다가 청계천을 복귀하고 나서 우리는 세계 11위 국가까지 발전했죠. 그렇다고 다시 청계천을 개복하고 나서 지금 나라가 자꾸 불행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살기 어렵다, 앞으로 괜찮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 이미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 흉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다시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흉기를 차단을 시켜야죠. 차단을 시켜야 다시 국군이 융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나서, 안 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나라가 잘 되겠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잘 되겠지, 뭐 기업이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은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야만 나라가 다시 국군이 융성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